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 수능 최저 기준과 그리고 충족률을 비교할 건데, 여기서 인문 논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연계도 일부 언급할 텐데, 근데 이제 인문 논술 위주로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4합 8인 경우가 고려대가 제일 높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3합 6, 보통 3합 6이 최상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강대, 한양대가 3합 7이 됐습니다. 그리고 2합 4인 대학이 동국대, 부산대, 외대. 자, 동국대는 경찰행정학부만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학과는 2합 5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2합 5인 대학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2합 5. 그리고 상위권 레벨에서는 3합 6이다 또는 3합 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논술이 신설되면서 2합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합 7인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 미래는 한계 영역 2등급 이내. 이걸 왜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분 2합 7이면 될 텐데. 또 뭐 한계 영역 1등급인 것은 간호학과. 대부분 이제 그런데 수능 최저 미적용하는 대학들 있죠. 아예 수능을 미용시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것은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수능 최저 미적용이죠. 자, 여기 뭐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탐구 1, 2를 각각 반영하니까 5과목 중에 3과목 3합 6을 만드는 겁니다. 이화여대는 국어를 등급에 포함시켜야 되고,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해 주고요. 경희대는 사회탐구 2과목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두 개 계산해서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이면 2.5등급이니까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2등급이 아니에요. 자, 건국대는 두 과목 모두 다 응시하지만 그 중에 높은 걸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가 됐든 과학탐구가 됐든 하여튼 두 과목을 다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와 있고요. 미적용하는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3개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남대, 서울여대, 신한대가 더 늘어났고요. 자, 이게 이제 논술 경쟁률 비교인데요. 25학년도 작년에 시험 친 것에 논술 고사 시기고 수능 최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한양대는 세모가 한 개 인터칼리지 학부만 수능 최저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다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세요. 63대 1, 69대 1. 여기 성균관대 106대 1이죠. 평균 경쟁률이죠. 중앙대도 76대 1. 왜 여기 지금 한양대가 125대 1? 자, 그런데 지원한 학생들 보시면 뭐 2만 5천 명, 3만 3천 명.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합니다. 이게 논술 전형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논술 준비를 안 하는데 시험은 또 논술 시험은 치러 다가. 희한한 전형입니다. 거기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경영학과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영학과만 쫙 모아봤습니다. 최초 경쟁률이 건국대가 4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 25대 1로 충족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서강대는 충족률이 36%. 자, 외대는 26%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최저를 못 맞췄어요. 외대는. 지원자의 4분의 3이. 그러니까 4분의 1만 최저를 맞춘 것이죠. 이렇게 68대 1에서 18대 1로 쪼그라드는 거죠. 서강대도 36%니까 3분의 1만 최저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3분의 1 또는 4분의 1만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잘해야 2분의 1, 절반이 틀리는 거예요. 자, 절반이 틀리는 곳이 있고 또 4분의 1만 충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논술 실시대학은 대부분 서울에서 시험을 보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최고요. 국민대와 강남대가 올해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술 100% 전형은 내신이 6, 7, 8, 9등급인 학생들이 논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가천대 논술 100%입니다. 내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기술교대, 외대, 항공대가 그렇고요. 사실상 논술 100%인 데가 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출결 봉사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성실도 정도. 그래서 서강대가 논술 100%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그러면 내신이 반영되는 것도 어떠냐? 일단 비교과라고 돼 있잖아요. 비교과에 0점으로 돼 있다는 것은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과 그러면 출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출결, 봉사 그런 걸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과를 반영하는데 교과 점수 100점, 논술 점수 900점입니다. 자, 진로는 반영하지 않는 곳이 많죠. 반영하더라도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이게 진로 과목은 A, B, C로 매기는 거죠. 이걸 이제 변환 점수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상위 3과목만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숙명여대를 보면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근데 5등급과 6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나죠. 6등급 보통은 점수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이 5등급 정도, 요 정도, 요 앞에 3, 4, 5등급, 1, 2등급은 숙명여대 논술 보러 안 갑니다. 3, 4, 5등급이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격을 하겠죠. 6등급 보통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논술 100%인 전형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홍익대도 보면 2등급이 99점, 97점, 3등급 94점. 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4점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3점 벌어지고 여기서 5점 벌어지고 여기서부터 7, 8, 9등급은 합격하기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톨릭 때는 뭐 7등급도 합격하겠죠. 6등급과 7등급 점수가 1점, 1점, 1점 이렇게 차이 나니까 8등급은 합격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이제 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켜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논술은 1등급, 2등급은 잘 지원하지 않아요. 2.5등급부터 논술 지원을 하는데 주로 3, 4, 5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그럼 6, 7, 8, 9등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100% 전형으로 지원하거나 이 점수 급권을 보고 6등급이 지원 가능한 학교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지원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4학년도의 전형 결과를 보면 건국대 보면 2합 5대 논술 100%였죠. 최초 경쟁률은 72대 1, 77대 1인데요. 수능 최저 경쟁률은 한 절반 정도 충족을 합니다. 논술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의 운입니다. 점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술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지금 건국대 문과대학 똑같은 논술 문제를 풀었는데 중어 중문학과는 295점이 커트라인이었고요. 논술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 그리고 지금 국어 국문과는 955점이죠. 그러니까 950점 되는 애가 중문과를 쳤으면 떨어졌고요. 여기 국문과를 쳤으면 떨어졌고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평균이니까 한 940점이라고 할까요? 그럼 940점이 국문과는 떨어졌을 수 있고 중문과는 합격했을 겁니다. 이런 식이 되고요. 철학과 점수는 965점으로 굉장히 높죠. 철학과 점수가. 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요. 여기 정치외교학과 926점, 경제학과가 855점. 경제학과 여기 855점 제일 낮았네요. 여기 있네요. 국제무역학과 790점.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본인의 그냥 운일 뿐입니다. 어떤 학과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거는 그에 조금씩 바뀝니다. 물론 강세를 보이는 학과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학과 보면 경쟁률을 보면 8명 뽑는데 자, 58%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최저를. 기술경영학과는 50%. 그러니까 가장 적게 통과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인문 수리 논술을 응시해야 되는 부분 있죠. 이게 인문사회 2하고 KU 자유전공은 수리 논술을 봐야 돼요. 한 문제를. 한 문제는 도표 자료를 푸는데 그런 경우 논술 합격의 평균점이 낮아요. 아까 봤듯이 700점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충족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기술경영학과로 50% 정도고요. 경영학과가 수능 충족률이 63%로 제일 높았죠. 그리고 경쟁률은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122대 1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쟁률이 제일 낮은 데는 부동산학과 26대 1입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입시 결과는 대학 측에서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이제 지원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경희대는 2합 5인데요. 탐구 2과목을 평균으로 했습니다. 여기 충원 합격하고 경쟁률까지 대학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합격자의 평균 점수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문학과가 92.5고요. 영어 영문학과 90.4. 그리고 응용통번역학과 90.2. 그리고 러시아학과가 87.1이죠. 여기는 이제 스페인학과, 러시아학과는 프랑스학과 이거는 이제 영통에 있죠. 수원 영통에. 일본어학과도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충족률을 보면 39%, 45%, 반절 이하죠. 30%, 3분의 2가 최저를 통과를 못하는 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보면 뭐 50%에서 또는 14%로 여기 이제 14%, 16% 이쪽은 뭐예요? 요거는 영통에 있는 국제 캠퍼스고요. 이건 이제 서울 캠퍼스죠. 이렇게 서울 캠퍼스는 한 절반 정도는 최저를 통과하고 있고요. 영통은 지금 그러니까 국제 캠퍼스는 충족하는 실질 경쟁이 매우 낮아지죠. 3분의 1 정도 최저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 경쟁은 17대 1, 뭐 18대 1, 34대 1, 뭐 22대 1, 뭐 19대 1, 30대 1 이렇게 최초 경쟁률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이 자료가 좀 보일라나? 자, 여기 보면 24학년도에 보면 지원 현황에 보면 최초 경쟁이 68대 1인데 실질 경쟁은 23대 1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어중문학과가 63대 1인데 실질 경쟁은 21대 1이 됩니다. 법학과는 75대 1인데 실질 경쟁은 25대 1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이게 논술고사 응시자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자 기준의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술고사 응시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채점할 수 있는 채점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애들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동국대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논술 35, 교과 10, 출결 5. 자, 그런데 교과나 출결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논술 점수로 그냥 합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종대. 그러니까 이게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학생부 70%를 반영하더라도 학생부 30%를 반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교과 20%를 반영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출결 점수는 대부분 만점일 테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교과나 출결은 별 차이가 없으니 그냥 논술로 결정이 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대 이합 5인데요. 교과 30% 있고 논술 70%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마지막 합격자 예비 번호도 있죠. 뭐 한 명 예비 번호 받은 중에 한 명, 세 명. 이거는 그의 운인 겁니다. 몇 번이 몇 번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0번, 한 명도 안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원율, 예비 합격률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운이다 하는 겁니다. 논술고사 성적도 뭐 최고점과 최고점 발표해 놓고요. 평균 점수도 발표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그의 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종대는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이 3.7, 학생부 평균이 3.7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뭐 5등급도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6등급 합격자도 나올 수 있고요. 7등급, 8등급은 합격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세종대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이 2.54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교과로 합격한 애들이 2.29입니다. 근데 논술은 3.7이니까 이미 2점대가 안 되는 친구들은 논술로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고, 혹시 2점대 초반에 있다면 논술보다는 학생부로 세종대를 지원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3등급, 4등급인 학생들은요, 이 세종대 정도의 대학들을 학생부로 뚫을 수 없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준비를 하셔보라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숙명여대는 2합 5죠. 논술 90%입니다. 90%였습니다. 자, 여기서 숙명여대는 논술 90% 그리고 뭐 진로는 3과목. 그리고 이제 등급 간의 점수를 반영했는데 충원율을 보면 이게 충원한 비율이에요. 제법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합격 인원을 보면 뭐 2명씩 이렇게 충원됐고, 경쟁률이 뭐 36대 1, 뭐 36대 1, 40대 1 이렇게 됐지만 실질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낮아지죠. 자, 중앙대는 3합 6입니다. 실질 경쟁률과 최초 경쟁률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수능 체제를 3과목 반영하죠. 3합 6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영어 2를 1로 간주해줘서 체제 맞추는 달성률가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경쟁률에서 뭐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인데 21대 1이니까 80%가 날아가죠. 체제를 못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외대입니다. LDLT는 2합 3이고요. 서울 캠퍼스의 여러 개 학과는 2합 4죠. 논술 100%니까 내신 반영 거의 하지 않습니다. 논술고사 점수는요, 이렇게 학과마다 차이가 나고요. 이 대학은, 외대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실질 경쟁률과 최초의 경쟁률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30대 1에서 12대 1, 그 다음에 28대 1에서 9대 1, 이렇게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이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릿수도 있어요. 몽골어과는 3대 1이었죠. 31대 1에서 3대 1로 쭈그러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7대 1, 7대 1,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쪽은, 여기는 이제 용인에 있는 캠퍼스죠. 용인에 있는 요건 아직까지 여기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에 여기에 중국어 교육이 8대 1, 독일어 교육이 5대 1, 실질 경쟁률입니다. 프랑스가 7.5대 1 해서 한 자릿수 경쟁률도 나옵니다. 최초 경쟁률은 30대 1이 넘죠. 이렇게. 그래서 학과를 잘 선택하는 것도, 외대를 가겠다 그러면 학과를 잘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논술 100% 전형이고 한 개 영역 3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실질 경쟁률 자체를 보면 여기 최초 경쟁률이 22대 1인데요.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니까 요 한 개 영역 3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 개 3등급은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점수도 학과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 잘 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홍익대는 3합 8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홍익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3합 8 정도 되면 홍익대 정시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합 8을 맞출 수 있으면 홍익대 논술은 꼭 치세요. 이게 수능 전에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응시를 안 하는데 응시를 권유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여기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 있죠. 여기 인문, 예능. 자, 여기에 경쟁률 보면 56대 1, 추가 합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최초 등록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 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논술에서 논술 900점, 교과 100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인문 논술에서 수능 최저 기준과 충족률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고3 여러분들 수능 최저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논술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 하겠다? 논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논술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을 매주 조금씩이라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수능 공부 90%, 논술 10% 이렇게 시간을 할당해서 하시면 나중에 논술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수능 공부 하시면서 논술 공부를 조금씩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